그 다음에 이번은 전 9번째 물리적으로 표면 경화학입니다. 앞에까지는 거의 전부 다 확산에 의한 뭐 금속이라든지 비금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산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 표면 경화 처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탄, 지라 또는 뭐 각종 금속 침투하는 건 전부 다 화학적 처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물리적인 힘만 사용해서 표면 경화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주파 경화라는 게 있어요. 고주파 경화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보면은 요 그림을 볼까요? 요 가열장치 여기다가 고주파 경화할 물체를 놓고 여기다가 고주파 코일을 이렇게 둘른 다음에 여기다가 고주파 전류를 흘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고주파에 의해서 이 안에 유도자장이 형성되죠. 유도자장이 형성되면서 얘가 가열이 되거든요. 급속 가열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고주파가 흐를 때 주파수가 크면은 유도 전류가 표면 쪽으로만 몰립니다. 표면 쪽으로만 몰려갖고 표면만 가열이 돼요. 표면만. 그런 거 보고 표피 효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피 효과, 여기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표피 효과.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이 유도 전류가 강제 표면부에만 집중되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만 가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 경화를 하면 요 표피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요건 잘 알아두셔요. 고주파 경화한다 그러면 표피 효과다. 그래서 표면에 고주파 전류가 얘가 이제 가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표면만 아주 고속으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당금질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고주파 전류 이렇게 흘리면은 뭐 시간이 한 5초에서 6초 뭐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당금질까지 다 끝나는데 한 10초 정도면 다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고주파 경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주파 유도 가열 원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리 관으로 된 유도 코일 안에다가 여기다 고주파 전류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경화할 재료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유도 자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도 자장이 흐르면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 실제 주파수 같은 경우는 10에서 500kHz 정도예요. 10에서 500kHz 정도의 고주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파수 그러면 우리 상용 주파수가 그러면 60Hz를 말하는 겁니다. 60Hz. 그러니까 100Hz 정도 안쪽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그냥 이것이 뭐 상용 주파수인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죠. 그러니까 10kHz니까 10,000Hz 정도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보면은 그 발생열의 침투 깊이가, 그러면 침투 깊이는 결국은 뭐하고 관련이 있죠? 주파수하고 관련이 있죠. 주파수. 아까 여기 주파수가 크면은 표면 쪽으로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를 세게 하면은 표면만 아주 얇게 가열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좀 약하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에까지 가열이 되겠죠. 자, 그 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투 깊이는 요 강제의 비정, 이거는 강이 갖고 있는 고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강제의 투자율.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사용할 재료의 고유 값이거든요. 그러면 주파수를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분모가 있으니까 주파수가 커지면은 얘 값이 작아지죠. 이 D 값이. 그래서 요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D하고 주파수하고는 요렇게 비례하는 거죠. F분의 1에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F가 커지면은, 요 주파수가 커지면은 D 값이 작아지는 거고, 얘가 작으면은 얘가 커지는 거죠. 하여튼 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화층의 깊이는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주파수가 클수록 경화 깊이가 작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경화층의 깊이를 보면은
10kHz 정도 하면 물건의 지름을 예를 들어서 뭐 100mm짜리를 했다. 그러면 지름이 100mm인데 경화층은 5mm 밖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0kHz다. 그러면 물건의 지름을 50mm짜리 했을 때는 1.5mm. 그러면 100mm로 했으면 100mm로 하면 3mm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0kHz를 했을 때 상당히 주파수가 높아졌죠. 2mm 했을 때 이제 2mm 전체가 다 돼요. 이제 이거는 2mm 전체가.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더 이게 지름을 크게 하면 한 전체가 한 2m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는 2mm, 얘는 3mm, 얘는 5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수록 경화층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 다음에 전 고주파 경화 같은 거는 강제 표면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뭐 몇 초가 안 걸린다 그랬죠. 한 1, 2초 이내에 바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 올라가는 즉시 이제 급냉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표면만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표면만 오스트나이트가 됐기 때문에 표면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는 거의 제대로 열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 조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원래 페라이트나 펄라이트 그 조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면은 경화되고 내부는 그대로 인성이 있는 거죠. 내부는 인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렇게 가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표면에 산화나 탈탄이나 또는 조직 교대화 현상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산화물도 안 생기고 탈탄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조직 변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보통 가열할 때는 이런 게 생기는데 얘는 아주 초급도 가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표면 변형도 없어요. 변형도 없고 피로 강도도 크고 그다음에 내만보성도 좋고 그다음에 빨리 끝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다 되는데 한 10초면 끝나거든요. 10초면 끝나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표면 당금질의 특징이 당금질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아주 빨리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 중에 이거 하면서 열 처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열하고 나면 바로 당금질 처리한다 했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또 공해 물질도 없고 그 다음에 당금질 시간은 아주 10초 이내로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합 깊이 조절이 용이하죠. 경합 깊이는 뭘로 조절할까요? 이거 조절은 주파수로 하는 거죠. 주파수. 그래서 주파수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다. 주파수로. 그 다음에 국부 가열이 가능하죠. 좀 필요한 부분만 주파수로 흘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국부 가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질량 효과라는 것도 없지요. 무게가 큰 거나 작은 거나. 그 다음에 아까 변형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변형이 없는 당금질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고주파 당금질이다. 그 다음에 저는 화염 경화가 있습니다. 화염 경화 같은 경우는 보통 강제 표면에다가 산소 아세틸렌 붉고 그러면 저거죠. 산소 용접기 그 불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표면만 급속하게 가열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금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조성의 변화도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형 경화 처리해서 효과를 얻으려면은 어느 정도는 탄소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저기 고주파 경화도 마찬가지예요. 고주파 경화도 어느 정도 탄소량이 함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화층 깊이는
가열 속도 또는 열 전달 속도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급속 가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동 속도가 느리다.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요, 제품, 이건 전, 자동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가열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이 더 깊이까지 침투되고 경화층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만 표면 경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산소 아세틸렌 불꽃으로 가열하면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경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변형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역시 필요한 부분만 경화시키는 거니까 뭐 당금질 균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강제의 크기나 형상 같은 거 제한이 없다 이죠. 그리고 설비비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가 온도 조절이 조금 어려워요. 아까 그 고주파 경화 같은 경우는 요런 거 그래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온도 조절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까 고주파 전화보다 고주파 경화보다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잔류응력이 좀 남아 있거든요. 열응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열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뜨임 처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금질하고 나서 얘는 뜨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고주파 경화는 이런 게 또 이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염 경화 처리의 특징이 있는데요. 부품의 크기나 형상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국부 당금질 가능하다. 당금질 변형이 없다. 설비비 저렴하다. 그 대신 가열 온도 조절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타 또 이제 뭐 물리적인 거에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물리적인 걸 한번 또 몇 개를 좀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물리적인 하는 거 보면 첫 번째 또 이제 저런 게 있었죠. 뭐 숏피닝이라는 게 있었지. 숏피닝. 숏피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강철구나 강철볼이죠. 강철구를 고속으로 표면에 때리는 겁니다. 강제 표면을 고속으로 쏘아서 그러면 강제 표면에 고속으로 부딪히면은 이제 가공경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가공경화 효과에 의해서 가공경화에 의해서 이제 표면만 경도가 증가하는 것이 이제 숏피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저걸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물리적 표면 경화라고 보면 이제 그러면 물리적인가 화학적인가 하고 그걸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종류만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종류를 나눠보면은 자, 화학적인 거는 침탄, 그 다음에 질화, 그 다음에 기타 금속 침투법 여러 가지가 있었죠. 침투법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 같은 경우는 고주파, 그 다음에 화염, 그 다음에 숏피닝 등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문제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다음 중에서 뭐 화학적 표면 경화법이 아닌 것은 또는 뭐 물리적 표면 경화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은 표면 경화는 이제 될 것 같습니다.